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별별지기 차현주입니다. 태양계 행성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고리를 가진 행성 딱 떠오르시죠? 네, 바로 토성입니다. 이 토성은 정말 많은 위성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별별 뉴스 확인해 보시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의 대기를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질소와 메탄 외에 타이탄의 공기 성질을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기체의 정체는 최근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타이탄 공기의 마지막 키워드가 벤젠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지구에서 타이탄의 대기를 재현한 결과 달콤하고 향기로우면서도 약간의 휘발유 향이 포함된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실제 타이탄에서는 표면 압력이 세서 냄새를 맡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문득 어디선가 달콤한 향기가 느껴진다면 왠지 기분도 달콤하게 좋아질 것 같으시죠? 타이탄에서 달콤한 냄새가 난다니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도 별별 이야기 다 아시는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타이탄에서 달콤한 향기가 난다고요? 네, 달콤하다. 뭐 사람들이 맡기기 나름인데요. 네. 실제로 그 타이탄, 그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이거든요. 네. 거기까지 가서 냄새를 맡을 수는 없겠죠. 네, 그 2005년도 1월에 그 호이겐스라는 탐사선이 이 타이탄을 탐사했습니다. 네. 이 타이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태양계에 있는 위성 중에서 유일하게 대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대기를 가지려면 어느 정도 이제 크기가 있어야지 중력으로 대기를 잡아주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위성들은 작기 때문에 대기가 없는데, 이 타이탄은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이기도 하지만 태양계에서는 그 목성의 위성 가니메데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위성이에요. 예. 타이탄 위성의 대기가 대부분이 질소로 되어 있습니다. 질소, 그 암모니아 만들고 생명체의 기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원소들이기 때문에 예. 이 타이탄의 대기가 지구 초기의 대기와 굉장히 비슷했을 것 같다. 근데 실제로 그 데이터들을 쭉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년 가까이. 예. 그러니까 대기의 대부분은 질소지만 그 이외에도 메탄가스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섞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달콤한 냄새가 나는 그러니까 벤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냄새를 맡을 수 없지만 소위 말해서 그 대기의 레시피를 만드는 겁니다. 뭐 질소와 뭐 벤젠이라든지 그렇죠. 섞어가면서. 섞어 보니까 달콤한 냄새가 날 것이다라고 유추를 하는 거예요. 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뭐 케이크를 일단 먹어볼 때 예. 실제로 내가 만들지 않았으면 정확히 뭘로 만드는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것저것 섞어서 만들다 보면 이거 비슷하네? 그러니까 나중에 레시피를 맞춰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이탄에 가서 이 조사한 그런 대기들을 갖다가 여기서 비슷한 이 가스를 섞어서 만들어 보니까 거의 맞는 거예요. 맞춰 보니까 여기서 약간 달콤한 냄새가 난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벤젠 같은 것들 때문인 것 같다. 뭐 그렇게 썩 좋은, 물론 달콤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세탁소에서도 이 방향 이렇게 벤젠 같은 거 쓰고 있기 때문에 맞기 나름이네요. 네, 맞기 나름이죠. 뭐 그래서 저도 저는 뭐 달콤한 걸 못 느끼겠는데 어떤 사람은 달콤하다고도 하더라고요. 발암 물질이기도 하고. 그래서 달콤하지만 발암 물질이었네요. 예, 그런 것들이니까 그렇게 가서 냄새 맡을 생각하지 마시고 네. 어차피 갈 수도 없고 달콤하다는 게 그거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바람 달콤해서 좋을 수 있지만 암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거기까지 가서 뭐 암을 걸릴 일은 없을 예. 테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그 나사에서 그 연구 조사에서 이 타이탄의 대기 성분들을 대충 맞춰보니까 이런 냄새가 나는 것 같다. 그런 보고였습니다. 네, 그랬군요. 오늘은 이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서 달콤한 냄새가 난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하늘에 가득한 별과 별 사이를 가로지르는 은하수. 마치 그림을 그려놓은 듯한 아름다운 밤하늘이죠. 지금 보신 영상은 여기 보이는 3명의 천체 사진가가 담은 칠레의 밤하늘입니다. 칠레는 태평양과 안데스 산맥 사이에 남아메리카 대륙의 세로로 길게 있는데요. 이 천체 사진가들은 파나날, 알마, 라실라 이렇게 3곳의 천문대에 들러 아름다운 밤하늘을 담았습니다. 쏟아질 듯한 별과 아름다운 은하수. 정말 환상적이죠?
아, 정말 아름답죠. 네, 지금 보신 영상은요. 세계 최고의 밤하늘 중에 하나로 꼽히는 칠레의 밤하늘을 담은 영상입니다. 저는 보는 내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넋을 놓고 봤는데요. 교수님, 어쩜 이렇게 똑같은 밤하늘인데 같은 지구에서도 이렇게 하늘이 다른가요? 네, 사람도 다 똑같지 않죠. 네, 지구에서 보는 밤하늘도 다 같지 않습니다. 네. 얼마나 주위가 어둡냐, 그다음에 먼지가 얼마나 없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틀린데 칠레의 지금 이 영상 보는 것들은 주로 이제 그 아타카마 사막부터 그 아래 위쪽으로 굉장히 고도가 높은 지역이고 예. 그만큼 이제 그리고 주위에 도시가 거의 없잖아요. 오. 네, 그래서 불빛도 없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별을 보기 가장 좋은 곳 중에 한 곳이다라고 알려진 것이거든요. 요즘 찍은 영상이 맞는 거죠? 저는 그렇죠. 뭐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인 것 같았어요. 이게 타임리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진을 갖다가 쭉 찍어가지고 연결시키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뭐 1억 장 이상을 찍었다고 하는데, 와.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런 기술들이 과거에는 없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는 데가 이제 그 파노라마 천문대라고 해가지고 그 8m짜리 망원경 4대를 연결해가지고 거대한 망원경으로 이제 하늘 관측하는 그런 이제 망원경이 있는 천문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곳이 이제 그 아타카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예.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66대의 전파 망원경들, 12m하고 7m짜리 66대를 연결해가지고 네. 거대하게 하늘을 관측하는 1조 이상의 돈이 들어간 지상 최대의 비싼 망원경이 있는 그런 아타카마 사막, 5,000m 이상의 해발 고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나겠죠. 이제 그래서 사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남반구에 있잖아요. 네. 남반구가 북반구에 비해서 훨씬 더 별이 많이 보입니다. 이유는 뭔가요? 예, 그래서 우리 은하계의 중심 쪽으로 갈수록 은하가 별이 많겠죠. 그 은하계의 중심이 북반구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반구에 그 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위의 환경이 굉장히 좋고 예. 그 보는 하늘 자체가 또 굉장히 좋고 그 마지막에 이제 라실라 천문대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대부분 다 유럽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네. 유럽 남방 천문대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건데 저렇게 하늘 관측하는데 돈을 많이 들이는 곳들은 주로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이거든요. 그래서 칠레에 있는 이렇게 아주 대단한 이런 3군데 천문대를 다니면서 아마추어들이거든요. 사진 찍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별 사진을 찍어가면서 이제 하늘을 보는 거거든요.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아까 보니까 그 레이저가 막 이렇게 하늘로 쏘는 것도 있어요. 초기에 봤던 것들 보면은 예. 그 뭐냐면 그렇게 좋은 하늘에서도 대기의 흐름 때문에 또 이제 영상이 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대기 상태를 보정해 주기 위해서 레이저를 써가지고 인공의 별을 만들어서 그 흔들림 정도를 갖다가 이 망원경을 보정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뭘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네. 대기의 상태를 측정해가지고 이제 보정해 주기 위한. 그러니까 정말 좋은데도 저런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말 하늘도 깨끗한데 여기 첨단 그 과학 장비까지 그렇죠. 더해지니까 예.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이 탄생할 수밖에 그렇죠. 없네요. 그래서 저도 뭐 많은 곳에 가서 이제 별을 보고 네. 뭐 다녀봤지만 아직 저기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군요. 예, 그래서 영상으로만 계속 보고 있는데 꼭 한번 머지않은 시간에 네. 가서 저 좋은 하늘에서 별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이 영상 보니까 저도 어디론가 막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네네. 네, 이 와우 천문 영상 오늘은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밤하늘을 볼 수 있다는 칠레의 밤하늘 영상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소개할 관측 장소, 시청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연천군이다. 잘 모르시겠죠? 네, 두 번째로는요, 등산객이 많이 찾는 고대산이다. 네, 마지막으로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문구가 써있는 푯말이 있는 곳입니다. 뭔가 떠오르시나요? 네, 경원선을 타고 쭉 가다 보면 그동안 마지막 종착지였던 신탄리역. 네, 바로 이곳이 오늘의 관측 장소입니다. 지금은 마지막에 백마고 지역이라고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영상은요, 별에는 밤 첫 시간에 즐거운 관측회 모습을 전해줬던 천문동아리 별빛 친구들이 이번에는 신탄리에서의 추억이 가득 담긴 영상 보내셨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그 밤에 그 밤 사랑하는 사람들 품으로 그 밤에 그 밤 지나간 추억의 따스함 위로 그 밤에 그 밤 어머니의 주름 그 사이로 그 밤에 그 밤 그 밤에 그 밤 따뜻한 별빛이
빛이 내린다. 샤라랄라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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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이는 추억이 떠올라 초라한 내 모습이 멀어져. 도시의 하늘은 내 마음처럼 어둡다. 아픔도 참 많았고 눈물도 참 많아서 까만 밤 네, 지난해 11월의 마지막 날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신탄리역 부근에서 함께한 모습입니다. 이날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정말 추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날씨가 맑아서 별을 잘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내준 이원정 학생이 이날 특별히 좋았던 점을 한번 물어봤는데 바로 고학번인 95학번 선배님이 함께했던 거라고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태영 교수님은요, 졸업한 지가 좀 한참 되셨잖아요. 네, 생각하기 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졸업하신 뒤에도 예전에 뭐 천문 동아리라든지 이곳을 찾아서 함께 별을 관측한 적 있으세요? 그렇죠. 저도 뭐 졸업하고도 학생들하고 많이 갔었고 후배들하고 저희 동아리가 이제 30년이 넘었거든요. 저도 이제 동아리 들어간 지 30년이 넘었고 네. 거의 졸업한 지 30년 가까이 되는데 저희 동아리는 아직도 가면 다 형 오빠입니다. 교수님을 그럼 지금 가도 형이라고 그렇죠. 부르나요? 형이나 오빠죠 다. 와, 그래서 젊어지는 기분이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이제 연천군 같은 경우 신탄리역 이쪽은 사실 저에게도 굉장히 그 추억이 깊은 곳이거든요. 직접 가보셨던 곳이세요? 가봤던 곳이고 이제 1998년도에 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행성을 발견했던 곳. 그 통일이라고 제가 이제 98년도에 처음으로 별을 발견해서 이제 한국에 처음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우와. 그것이 바로 이 신탄리역 그 부근의 연천군이었어요. 그래서 저곳이 이제 어차피 그러니까 휴전선 근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발길이 별로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차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장 어둡고 서울에서 가까운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곳에 가서 이제 별을 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소행성 통일이 바로 저곳에서 발견됐다. 와, 굉장히 예. 의미 있는 곳이네요. 근데 지금 영상 보다 보니까 그 타임리스 영상 저희가 예. 지난주에 그렇죠. 전해드렸던 예. 그 영상도 지금 찾아볼 수가 있는데 참 네. 아름답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밤이 되고 별이 보이면 굉장히 순수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때 가서 친구들하고 나눴던 이야기들 그것이 살면서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남습니다. 또 그때 그 추억들, 사실 그때 별을 관측한다기보다는 그때 그 추억과 사람과 그때 향기와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그렇죠. 사는 그래서 거잖아요. 누구와 같이 별을 봤느냐, 어디서 네. 봤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 그래요. 왜 똑같은 별인데 맨날 이렇게 별 보러 다니느냐고. 근데 내가 누구랑 같이 보고 내가 어떤 상태에서 보고 어떤 마음을 갖고 보냐에 따라서 그 별은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요, 또 궁금한 게 오늘 네. 지금 이 장소는 동아리라든지 동호회 회원들이 잘 알고 있는 장소인데 네네. 혹시 그럼 교수님께서 또 추천해 주실 만한 그 숨은 명당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을까요? 요새는 뭐 그렇게 명당들이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곳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네. 차를 몰고 예전에는 주로 비포장도를 많이 찾아다녔어요. 왜냐면 사진을 찍고 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면 안 되니까.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차들이 가는 곳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포장도 거의 없고 네. 옛날처럼 뭐 숨은 나만의 장소 이런 걸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같이 갈 수 있는 곳, 뭐 지난번에 나왔던 용문산도 좋았고 네. 경기도 가면 뭐 많습니다. 뭐 가평도 많이 갔고 저희들 그래서 뭐 어차피 가로등빛만 피하면은 별은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별을 본다기보다는 별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의 소중한 추억이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뭐 굳이 외진 곳을 찾아다닌다기보다는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좋은 곳들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별에 든 밤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료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사진 그리고 영상으로 만들어지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이 아래쪽에 보이는 주소로 소중한 사진과 영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네,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 주에 전해주실 하늘 소식 어떤 건가요? 네, 이제 별을 보기 가장 좋을 때가 한 달 중 언제겠어요? 아무래도 달이 없을 때? 그렇죠. 달이 없을 때죠. 예. 달빛에 의해서 별빛이 가려지기 때문에 27일이 바로 이 삭입니다. 삭. 삭을 금음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달빛이 없어지는, 달이 안 뜨는 날이 27일이거든요. 별 보기 제일 좋을 때네요. 네, 근데 이제 이날 밤, 27일 날 밤 하늘에서 멋진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네, 일인가요? 목동자리 유성우라고 하는 건데요. 일반인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유성우거든요. 유성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성이 비처럼 쏟아지는, 그렇다고 막 쏟아지는 건 아니고 시간당 대략 이제 뭐 평균보다 많은 한 10개 이상. 와, 많이 쏟아지는데요? 많은 때는 100개까지 떨어지는. 그래서 이번에 예측하는 것도 국제천문연맹에서 시간당 100개 가까이도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때도 틀리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이 못하겠지만 이 유성우는 그 6.3년의 주기를 갖는 그 봉투 비네켓이라고 하는 해성이 지나는 길을 지구가 통과할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해성이 지나면 그 길에 해성의 부스러기들이 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떨어진 부스러기들이 지구의 중력으로 빨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많이 나타날 때는 뭐 100개 이상도 나타나고 했는데 매년 조금씩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도 얼마나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예상치는 뭐 10개에서 100개 사이. 뭐 어차피 가능성이 있는 날이니까요. 네. 달도 없고. 그래서 가장 좋은 조건은 달이 없는 삭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27일 날 밤에 달 절대 찾으면 달 안 나타나니까 달 찾지 마시고 물론 이제 도시 하늘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네. 시골이라면 이날 서울을 벗어나서 이제 야외에 계신 분들 너무 좀 일찍 주무시지 마시고 하늘 보시면 운 좋게는 뭐 100개 가까운 시간당 별똥별 보실 수 있으니까 예. 달이 없는 주기 때문에 아무튼 별 보기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말이 넘어가면서 그다음부터는 아주 예쁜 가느다란 또 이제 초승달이 뜨니까 그만큼 별과 아주 눈썹 모양의 달들 같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운 좋으면 뭐 100개 가까운 유성우를 볼 수 있는 날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전해드린 천문 현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면서 밤하늘과 소중한 추억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별별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알찬 소식들 가득 준비해서 찾아뵐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별별 이야기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YTN 웨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